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얼얼하시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어마어마한 폭락이 이어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괜히 어그로 끌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송에다가 이런 말 하면 아주 쌍욕이 날라오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일단 비정상적으로 빠지는 거는 맞는데 아직 이 정도 가지고는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제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저 혼자 그냥 하는 생각으로, 내일 오늘 같은 사이즈 혹은 더 많이 한 번만 더 빠져라. 그러면 이거 불필요한 수급들, 건전하지 못했던 수급들, 시장이 좋아가지고 수익을 냈던 건데 자기들이 주식을 잘한다라고 뽕에 찼던 수급들, 그거 다 사라진다. 여기서 혼줄이 난다. 그러면 시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오히려 한 번 더 털었으면 좋겠다. 마치 이불을 우리가 먼지를 날리기 위해서 털었을 때 한 번 폴짝해서 털지는 않잖아요. 두 번, 세 번 털면서 먼지를 여러 번 날리는 것처럼, 오히려 어제 한 방은요, 그냥 어버버하다가 지나가면은 회복을 다 해버리면은 아니 뭐야 놀랐잖아 이러고 말아요. 근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서거든요. 투자자들이 심각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신용매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따가 뒤에 설명을 더 드릴 건데, 어쨌든 방송에다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절반 이상만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프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폭락장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되지만,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 출렁임을 기회로 전환도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주식을 하면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러한 폭락을 처음 맞아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 근데 이런 시장을 어떻게 풀이하고 이해하면서 주식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전략을 구상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가 물려있고 손해가 얼마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종목을 예를 들어 10개를 갖고 있었으면은 9개가 빨간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개가 파란불입니다. 남아있는 것들은 여전히 막 100% 이상 수익 중인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막 200%대까지 수익이 났다가 반토막 나기도 한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뭐 지금 전쟁이 어떻고 뭐 팔아야 되나요 사야 되나요, 그리고 요즘에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그런 영상 보면 대부분 다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도움 안 됩니다. 뭐 20일 이평선을 깼으니까 60일까지 빠질 거다, 60일의 지지를 체크해야 된다, 과거에 60일은 깬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안도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영상은 보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싹 다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을 보시면요,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방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은 시장을 기회로 삼아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기회는 기회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멤버십으로 오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거 꼭 한번 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어려운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그만큼 기회가 열려있는 거니까 무료방에 오셔서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멤버십에 오셔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서 이 기회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셔도 좋고요. 저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걸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꼭 행동으로 옮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이란 전쟁 이슈로 하락하는 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도 아직 70불대 중반이고 환율도 아직은 1,400원대예요. 물론 어제 야간에 1,500원을 터치는 했지만, 근데 또 미국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 0.4%대밖에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쟁으로만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국이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 이슈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지표들이 하나같이 다 똑같이 커플링을 이루면서 시세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전쟁 이슈가 금융시장에 심각하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대 하락, 한국은 12에서 14%대, 너무 많이 빠져요.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죠. 심지어 미국도 1%도 안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 중동 전쟁이라는 것이 하락 원인이 맞기는 맞는데 오버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고, 또 다른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이게 기회인지 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하나씩 뜯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꼽아왔는데 첫 번째, 전쟁 이슈.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기준으로만 놓고 보시면 돼요. 전쟁이 오늘 뭐 포를 쐈다더라, 미국 대사관을 어떻게 했다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냉정하게 중립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 규모가 됐든 상황이 얼마큼 더 확산되느냐, 이런 분위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주식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전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실제 미국은 반응이 그만큼 없어요. 물론 트럼프가 발언을 계속 세게 하고 있긴 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공습했을 때 당시에는 마두로 대통령만 2시간 만에 쏙 뽑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와는 다르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필요시에는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호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린 트래픽이라 그래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실시간 지금 유조선들의 혹은 선박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빨간 거 파란 거 다 선박들인 거고,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요 하얀색이 백길입니다. 바닷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요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못 건너고 있죠. 여기가 한 37km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실제로. 왜? 지나가는 거 다 폭파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뢰를 깔거나 여기에다가 뭔가 미사일을 배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서도 누가 통과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선박을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통과를 하겠어요? 못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일단 안심할 수 있게끔 미국 해군이 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은 다 호위를 해줄게. 그러면 뭐야? 유가가 튀어오를 것을 방지를 해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미국이 지금 전쟁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막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만큼의 그 정도 스탠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3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 수입하고 있는 원유의 7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고, 이란 원유의 90%는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중국은 전체 수입량 중에 15에서 20%는 또 이란산 원유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을 틀어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란도 자기들이 원유를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오래 못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을 챙겨보면 RGC 총사령관도 사망을 했고요. 국방장관도 사망을 했죠. 그래서 국방장관 후임자가 엊그제 이제 임명이 됐는데 어제 바로 또 사망을 했죠. 이란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보력이 진짜 대단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란의 공군이랑 해군, 그 다음에 혁명수비대를 싹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거부터 선빵 갈기고 시작한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되어 있던 이란 함정도 11척 정도가 있었거든요. 해군 함정, 그거 다 폭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은 해군과 공군을 모두 잃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굳이 뭐 한다라고 하면은 드론 띄우는 정도, 아니면은 뭐 미사일 일부 쏘는 정도,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추가로 미국 우방국들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들을 이란이 미사일을 쏴서 격추를 시도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공망에 싹 다 막히고 있다. 참고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한패잖아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방공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국가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천궁 있죠. 천궁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근데 이마저도 지금 오늘 다 부러졌죠. 그러면 얘네들도 전쟁 이슈가 심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잠깐 보시면 하나시스템 어때요? 올라갔다 다 토해냈죠? LIG 넥스원도 어떻습니까? 올렸다가 다 토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전쟁 이슈가 메인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한국 증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급등했다 다 토해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제 올린 양봉을 다 토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기 전의 위치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이 더 심화돼서 시장이 더 많이 부러질 거다. 이란 전쟁 끝나기 전까지 주가 못 간다. 이거는 사실 논리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걸 시장에서 벌써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빠르고요, 여러분들보다 수십 배 똑똑합니다. 이 금융시장, 자본시장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풀이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공망 요격 미사일이 조만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란이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게 샤헤드 136이라는 거, 요거 자폭 드론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 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대에 2만 달러밖에 안 해요. 이거 2만 달러짜리 한 대 막는 데에 요격 미사일을 수십 발, 수백 발을 쏴야 되는데 그 요격 미사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한 대당 4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는 2만 달러짜리 하나 막으려고 400만 달러 곱하기 수십 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가격도 비싸지만 생산이 어려워요. 1년에 60에서 70발밖에 미국에서 생산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3일 동안에 몇 발을 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400발을 쐈어요. 그러니까는 이란은 이거 가성비가 있는 거니까 이걸 열심히 쏴가지고 이 미사일을 빨리 다 소멸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란의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 그럼 얘네도 방어 수단이 줄어들면은 또 협상 카드를 꺼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란의 유일한 돌파구가 지금 되어버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전쟁 이슈만 놓고 봤을 때 더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의 전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전쟁을 예측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쟁이라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전략은 구상은 좀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전쟁이 더 심화되려면 일단 미국 기준에서는 지상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공중 요격 미사일도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오고, 그래서 이란을 아예 다 그냥 없애버리려면은 지상군까지 투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전쟁도 더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 왜? 미국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은 미군들의 사망자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트럼프 지지율도 또 떨어지겠죠. 지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일부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는 못 간다라는 또 제한적인 설정값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쟁은 초반에 터졌을 때가 피크다라고 자꾸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어요. 정말로 역대급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역대급의 하락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올라갈 땐 다 좋았죠. 누구나 쉽게 돈 벌고, 옆집 누구 돈 벌었다더라, 친구 누구 돈 벌었다더라, 술집 가서 맥주 한잔하면 전부 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나 삼성으로 얼마 벌었어, 엘리베이터 타면 동료도 얼마 벌었어, 야 주식 안 하냐, 다들 그러셨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관계가 서로 불편해지는 그런 분들도 아마 주변에 많이 생길 겁니다. 주식하라고 등 떠밀었더니 대폭락 맞이했고 반토막이 나버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은요, 주식시장 수십 년의 역사상 그렇게 많지 않고 길지 않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장중에 12.65%까지 폭락을 했는데, 이거는요 하루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의 사상 최대 하락률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공교롭게도 오늘 코스피의 역사가 쓰인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역대급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무지성 수급. 그냥 사는 거야. 주식을. 기준도 없어. 삼성이 왜 가는지도 몰라. 하이닉스 왜 가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많이 가니까, 누구나 아는 주식이니까 나도 안 사면 소외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샀던 건데, 그렇게 해서 그냥 수급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신용도 사고 막 빚도 내고, 그죠? 빨리빨리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다 터진 거죠. 그러면 터지니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내일 아침까지 한 번 더 크게 빠질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두드러 맞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도 바깥 상황이 또 심상치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동성과 환금성이 가장 좋은 한국 시장에서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전략도 지금 우선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들도 가장 만만한 게 한국이고, 오죽하면 외국인들의 AT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 시장이.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 하는 그런 스탠스도 있다라는 거.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에 반대 매매가 터질 겁니다. 반대 매매라는 거는요, 신용, 미수, 스탁론 이렇게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매매를 하는 그런 수요들인데, 그래서 반대 매매가 한번 터질 거고요. 반대 매매가 터진다라는 거는 기술적 반등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이 모두 다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장중에 마이너스 8%의 하락을 보이고, 이 8%의 하락을 1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20분 동안 거래가 멈춰요. 그리고 10분 동안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중에 거래가 여기 조금 멈춰 있죠. 여기서 서킷 브레이커가 둘 다 발동을 했습니다. 1분 차이로 코스닥이 먼저, 코스피가 먼저. 이렇게 양대 증시가 서킷 브레이커에 걸린 거는 2020년 3월 19일 정확하게 코로나 팬데믹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딱 보이시죠? 3월 19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에요. 최저점입니다. 이날. 딱 이날이 최저점이고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 걸렸던 날이거든요. 보시면 저가 마이너스 13.5% 있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대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가 최저점이었어요. 왜? 정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바로 또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리고 오버슈팅했던 만큼 지금 상승했다가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또 저가 매수 메리트도 존재하고요. 어쨌든 코스닥도 950포인트를 잠시 하회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이제 충격 때문에. 그렇지만서도 950포인트나
920, 30포인트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히려 빨리 빠진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팔지 말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낫습니다. 중간 이상은 갈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현금 여유가 있다, 혹은 내가 뭘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고 싶었던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지금 막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패닉셀에 동참은 하지 마라. 남들이 파니까 같이 팔아서 불필요하게 매도를 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셔라. 그럴 바에는 그냥 가만히 들고 계세요. 아시겠죠? 오히려 건전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시장이 사실 미친 광기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좋은 거예요. 현재 하락이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코스피의 랠리가 뭐였습니까? 수급과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것도 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걸 베이스로 가져가고 있고, 최근 2, 3일 동안 나타난 폭락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익 전망치가 꺾이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컨디션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 중이고요. 경제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너무나 좋고요. 호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망이 완전히 훼손돼야 되는데 그 훼손될 징후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단기 하락이 맞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코스피 전망치에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 내용을 조금만 어렵게 들어가 보면은 12개월 선행 PER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요, 코스피 5240포인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8.35배가 나옵니다. 너무 싸요. 반도체 평균 PER이 11배, 12배인데 그거 대비 30%가 싼 거예요.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 코스피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상승이 시작했을 때 1년 전 그때 당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시세가 내려온 게 아니라 밸류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 때 505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은 더 싸죠. 근데 금융위기 다음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너무 싸요. 너무 싸.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게 많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겁은 먹고 있는 거지만 너무 싸다라는 겁니다. 밸류 자체가. 그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많이 샀고요. 저 남아있는 현금 다 긁어다 샀고, 저희 멤버십과 정규반 회원님들께도 코스닥 레버리지를 더 담아야 된다라고 제가 장중에 급하게 또 신호를 드렸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233740이죠. 저희는 6,800원, 7,200원 뭐 이런 데서부터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100% 이상 수익 중이긴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급락, 이런 하락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거침없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참고만 좀 해보시고요. 근데 이제 지수를 더 산 이유는 만약에 내일부터 빠르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선적으로 올라올지는 몰라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바이오가 더 셀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가 더 셀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까봐야 아는 건데, 근데 일단 지수는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우선적으로 먼저 올라올 게 지수기 때문에 지수를 산 거예요. 그래서 지수를 빠졌기 때문에 지수 자체의 반등 자체를 1순위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레버리지를 더 산 거고, 거기다가 비이상적인 폭락의 가격적인 메리트도 너무나 커졌고, 레버리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2배 수익을 보고 있는 중에도 오늘 추가 매수를 그냥 진행한 겁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이르면 내일이 되겠지만 내일부터 시작해서 먼저 올라오는 섹터, 먼저 올라오는 주도주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내용들을 공유를 다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호흡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 아무튼 오늘 영상을 절반 이상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요, 지금 시장이 엄청 설레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까 팔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살까는 괜찮은데 오히려 살 여력이 있는 게 땡큐인데 팔까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면 그거는 지워버리세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지금은. 아시겠죠? 요렇게만 딱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 어마어마한 하락장이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서도 시장이 더 빠졌으면 좋겠다, 진짜 큰 폭락이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를 좀 했습니다. 뭐 저의 기도빨 때문에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앞으로 조금만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또 다음 스텝을 봤을 때는요, 이러한 하락이 필요했어요.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조만간 한번 보세요.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놈의 자식이 이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들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뭐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하다못해 일주일이라도 지나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이 다시 생각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락한 만큼 여러분들이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정보를 요청하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세팅해 놨으니까 댓글 한 번씩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